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40억 달러짜리 바이오 회사가 있는데 엄청난 호재를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폭락해 버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늘 파헤쳐볼 바이킹 테라피틱스의 역설, 바로 이겁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한 바이오 회사가 정말 모두가 기다리던 신약 임상시험에서 성공했다 하고 발표를 한 거죠. 투자자라면 당연히 환호할 만한 그야말로 대박 소식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시장 반응은 완전 정반대였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주가가 폭락했을까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무려 마이너스 40%입니다. 네, 긍정적인 임상 결과가 딱 발표되자마자 주가가 그냥 곤두박질 친 거예요. 자,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 역설의 중심에 있는 회사 대체 어떤 곳일까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그 주인공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네, 바로 바이킹 테라피우틱스입니다. 티커는 VKTX. 이 회사가 뭘 하냐면요. 바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건강 문제 중 하나잖아요. 비만,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된 간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곳입니다. 아니 그럼 주가가 폭락하기 전에는 시장이 왜 이 회사에 그렇게 열광했던 걸까요? 자, 먼저 투자자들 마음을 설레게 했던 그 강세론, 그 근거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VKTX의 미래를 아주 밝게 봤던 사람들은요, 전부 이 두 가지 신약 후보 물질에 주목했어요. 하나는 비만 시장,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간질환 시장을 겨냥하고 있었죠. 이 두 신약의 스토리가 바로 강세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킹의 핵심 무기는 딱 두 가지였던 거죠. 하나는 비만 시장을 겨냥한 주사제,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간 질환 치료를 위한 먹는 약, 알약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혀 다른 두 시장을 공략하고 있잖아요. 이게 잠재력을 2배로 키우는 동시에 또 리스크도 분산시키는 아주 똑똑한 전략처럼 보였던 겁니다. 자, 먼저 비만 치료 주사제부터 볼까요? 이게 이상 임상에서 평균 14.7%, 와, 정말 놀라운 체중 감량 효과를 보여준 겁니다. 이건 당시 시장의 기대를 그냥 훌쩍 뛰어넘는 수치였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 하나만으로 VKTX는 그야말로 시장의 스타로 떠올랐죠. 간 질환 치료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지방간염이라고도 부르는 이 MASH 환자들의 간 지방을 엄청나게 줄였고요. 심지어 무려 75%의 환자에게서 병이 나아지는 효과를 보인 겁니다. 이 정도면 투자자들이 열광할 만하죠? 그쵸? 아니, 이렇게 유망한 신약들을 두 개나 가지고 있는데 시장은 도대체 뭘 그렇게 두려워했던 걸까요? 자, 이제 이야기의 어두운 면, 그러니까 약세론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시장의 불안감은 바로 이 숨겨진 취약점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주가가 40%나 폭락한 진짜 단서,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이미 다 알려진 좋은 소식에 반응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물밑에 감춰져 있던 어떤 약점에 반응했던 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먹는 비만 치료제의 부작용이었습니다. 효과는 분명히 있었는데 한번 보세요. 메스꺼움을 느낀 환자가 58%, 구토를 한 환자가 26%나 됐어요. 이게 가짜 약을 먹은 그룹이랑 비교하면 확연히 높은 수치거든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5명 중 1명꼴로 부작용 때문에 약을 그냥 끊어버린 겁니다. 이건 시장이 우려하기에 정말 충분한 결과였죠. 게다가 VTX는 말 그대로 거인들이 버티고 있는 전쟁터에 뛰어든 셈이었어요. 비만 시장 그리고 간질환 시장 둘 다 이미 어마어마한 경쟁자들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돈, 즉 비용이죠. 아시다시피 신약 개발에는 정말 막대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VKTX의 연구개발 비용은 아주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1억 달러가 넘게 들어갔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험난한 기로에 서게 된 바이킹은 과연 어떤 길을 택할까요? 이제 시장의 이런 우려에 대한 그들의 답변을 한번 들어볼 차례입니다. 바이킹은 크게 3가지 전략으로 시장의 우려에 답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약 먹는 방식을 좀 개선하겠다. 둘째, 그 막대한 개발 비용 혼자 감당하기 힘드니까 파트너를 찾겠다. 그리고 셋째,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아예 신약 개발에도 착수했다.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 바이킹의 운명을 결정지을 아주 중요한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시작해서요.
새로운 신약 후보 물질 신청도 있고 또 핵심 주사제에 대한 추가 연구 결과 발표 같은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 거죠. 자, 이제 모든 조각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하나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게 되는지 그 최종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한쪽에는 당장 눈앞의 문제, 그러니까 먹는 약의 부작용이나 치열한 경쟁 같은 걸 보고 두려워하는 시장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좀 더 멀리 주사제의 엄청난 성공 가능성을 보고 희망을 거는 분석가들이 있는 거죠. 이 둘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의 그 두려움은 지금 보시는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죠. 35달러 42센트. 이게 바로 시장에 매긴 바이킹 테라퓨틱스의 현재 가치입니다. 하지만요,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바이킹의 잠재력이 이보다 훨씬 크다고 보고 있어요. 이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87달러 선, 현재보다 무려 145%나 더 오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과연 바이킹 테라퓨틱스는 이 모든 위기를 딛고 부활하는 불사조가 될까요? 아니면 결국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벌이다가 하나의 경고 사례로 남게 될까요? 이 40억 달러짜리 거대한 수수께끼의 정답은 아마 오직 미래만이 알고 있겠죠.